앞으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요. 가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천천히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고 또 성공하게 만든 뒤에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또 가해자, 사기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한 이들을 또 당하게 만들고요. 창업이나 투자 관련한 결정을 하게 만들죠. 실제로 투자나 창업이 사기로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공지에 몰렸을 때 조급하게 하는 결정이 상당수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맨정신에서 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쇼크를 겪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함부로 빚을 내고 뭔가 일을 벌리는 건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빚을 지게 되면 순식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가족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배가 고파도 굶으면 당장 돈을 쓰지 않아도 견딜 수 있죠. 근데 빚지게 되면 내가 밥을 굶든 뭘 하든 그 빚이 이자가 계속 풀어나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이자를 갚으라고 계속 재촉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빚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애써야 되지 쉽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요 더욱더 강대국이 될 것이고 뭐 중국은 힘들긴 하겠지만 워낙 내수가 넓어서 자체적으로 버텨나갈 겁니다. 일본은요 이제 단가의 세대가 많이 죽고 또 세상을 떠나면 각종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줄어들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흥청망청거리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아주 희망적이죠. 하지만 한국은요 3연 초과에 놓여 있고 이미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환율 전쟁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는 지금 현재 이 엄중한 현실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술 처먹으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점점 더 우리의 상이 안 좋아진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서로 띄워줬죠. 정권사가 언론에서 이제 앞잡이들을 동원해서 계속 어떤 조직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좋다고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좋다고 얘기하고 뭐 계속 좋은 것처럼 개미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또 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또 꼬드겨서 계속 떠밀었단 말이죠. 뭐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개미들을 몰락시키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계속 개미들에게 돈을 더 태우라고 더 빌려와서 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외인들과 기관과 앞잡이들이 전부 다 개미들만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죄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한강행으로 가게 만드는 걸 그냥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놈들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도박꾼 카이지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팔까지 자르는 그런 도박꾼이죠. 똑똑하고 현명하고 뭐 승부욕이 있든 뭐든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당하면 병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이자를 주는 채권 사고 고비당 우량 주식 사고 저축하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축이 재테크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뭐
3배, 5배 기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확실한 3%, 5%, 7%, 8% 확정 수익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럽도 무너지고 중국도 매우 어려워지고 일본 뭐 나아지긴 하겠지만 뭐 당장은 모두 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제일 어려워질 거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내성이 있어서 내공이 있어서 버티는데 한국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소비를 줄이니까 한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국가부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수가 좀 줄어들 뿐입니다. 충분히 그네들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2024년, 5년, 6년, 7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을 아예 외면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살벌하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니까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신도시 상가의 공실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또 뭐 전세가 올라간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개소리도 있는데 실제 현실은요. 완전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가집니다. 지금 연끌하고 빚도 다 실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막장이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개막장 사항입니다. 앞으로요. 더 많이 무너지고 더 개판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이들은 계속 당하는 거죠. 투기에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더 최악을 향해 달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아끼고 절약한 이들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잘 감수하고 견딘 이들이 많은 기회를 갖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저축한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빚진 이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나 이 영상을 듣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절약하고 아끼고 또 삶을 좀 잘 관리해서 미래를 좀 좋게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거죠. 앞으로 최소 3년, 5년 부지런히 묵묵히 기다리고 견디고 또 대비해서 나름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 고배당 우량주를 갖고 싶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노후를 위한 그런 대책들도 마련하고 싶고 이번 시즌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삶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또 흘러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이해서 잘 분석하고 잘 대비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앞으로의 저와 저의 가족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